안녕하세요. 2021 서대문 주민자치의 성과 공유에 서대문 주민자치의 미래를 말하다 2부 주민참여 열린수다회 진행을 맡은 주민자치 사업단장 민현범입니다. 저희가 서대문 주민자치회가 시작된 지 어언 4년이 지났습니다. 시범동을 시작으로 작년에 전동 확대를 했고요. 올해 코로나 상황이지만 14개 동이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우리의 경험을 조금 쌓았으니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서대문의 주민자치의 미래에 대해서 좀 주민분들이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2부는 마련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몇몇 주민분들은 좀 오셔서 우리 얘기들을 서로 나눠보고 또 주민자치의 활동 소감들을 바탕으로 또 더 나은 계획들을 좀 세워보자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마련되었고요. 저희 코로나 방역을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오늘 수다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줌으로 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고 계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분들이 정말 진솔하게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나누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동료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이따 참여 또 현장과의 소통 시간에는 여러분의 의견들, 또 여러분의 건의들, 또 여러분의 질문들을 서로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 서대문 주민자치의 성과 공유에 주민자치의 미래를 말하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항상 저희 주민자치의 사업단 행사를 하거나 일정이 있을 때 반갑게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또 좋은 진행도 해주셨던 분이 사실 안 보이셔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단이 속해 있는 서대문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강성규 센터장님께서 오늘은 줌으로 여러분께 인사말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계시죠? 서대문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장 강성규입니다. 주민자치 사업에 구단위 성과공유회를 하는 날에 센터장이 영상 손출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이 저도 아쉽고 당혹스럽기도 한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 2년 만에 제가 처음으로 밀접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이 상황만 봐도 지금 상황이 얼마나 엄중해졌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끝나고 나서 의례적인 말로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은 지난 기간 동안 정말 문자 그대로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보수가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얻어지는 것도 없이 그런 수고를 하게 되는 거는 분명히 함께 만들고 싶은 목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목표를 저희 센터와 마을공동체 주민자치에서 많이 쓰는 비전 문구로 말하자면 후회와 연대로 자치하는 주민 지역공동체를 만들고 싶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구 성과공유회 자리는 사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런 성과를 거뒀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기간 동안의 활동이 저희에게 남긴 수많은 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펼쳐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일 것도 같습니다. 그 일부에서도 발표해 주신 그런 연구의 결과들이나 또 지금 시작하는 수다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이제 생생한 현장의 고민들을 잘 담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고 서대문 주민자치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조금 긴장하고 계실 우리 패널 분들 긴장되시죠? 예. 또 지켜보고 있는 140여 분이 줌에 130여 분이 들어와 계시고 유튜브에도 계시니까 거의 150분 정도가 지켜보고 계실 텐데 그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 또 수고해 주셨던 주민자치위원님들 책임지고 계시느라 정말 말할 수 없는 수고를 다하신 임원진 분들
지난 한 해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좋은 시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성규 센터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제일 서운해요, 사실은. 네. 하지만 오늘 뭐 공백 없이 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사실 또 줌에 저희와 함께 계신 또 특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주민자치가 사실은 협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자치행정과를 잘 또 지도 편달해 주시면서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주고 계신 고성민 주민자치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인사는 안 하신대요. 이렇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한정희 민간협치의장님도 계신데요. 의장님께는 저희가 마지막에 회장님과 함께 인사하시는 시간을 따로 배려해 드리도록 하고요. 고성민 국장님은 늦게는 의회 의결이 있으셔서 빠질 수도 있다고 해서 긴급하게 제가 순서를 넣어서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축하 인사도 들으셨고요. 저희 센터장님 인사말도 들으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현장에 서대문 주민자치 얘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저희 주민분들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혜룡 남가자 제2동의 주민자치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이수진 남가자 1동 부회장님 겸 참여예산 동구협의회장님 오셨습니다. 국가자 2동 주민자치 간사님이십니다. 김영님 반갑습니다. 김영님 간사님. 네, 홍제 2동 주민자치의 홍제2 돌봄 분과위원장님이십니다. 이문자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앞서 1부에서 보신 대로 천연동 사무국 시범 운영 사업 하실 때 사무간사님으로 활동하신 권선희 사무간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현장에서 지원하느라고 여러분 곁에서 고민도 많고 그런 분입니다. 이상희 홍제 제3동 동자치지원관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과 공유회는요, 저희가 협치에 있는 지역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사실 협치에서 진행하고 있는 성과 공유회와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대문구 주민자치의 민간협력회의 겸 서대문 협치 동주민자치의 기반 활성화 워킹그룹 리더이신 이영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다음 순서로는요, 저희가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사실 서울형 주민자치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의 특징도 있고 또 서울시 전체 자치구 25개구가 함께 주민자치회를 만들어가고 또 연대하고 협력하는 준비의 과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먼저 서대문 얘기를 하기 전에 서울형 주민자치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울연구원 안현찬 연구위원님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 자치구의 주민자치의 경험, 또 시도, 그리고 좌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서대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연구원 안현찬 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서울연구원의 안현찬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서대문구 주민자치위원분들은 아마 주민자치 학교 동영상 강의로 저를 보셨을 겁니다. 저를 2시간이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주민자치회의 성과와 미래라는 주제로 짧게 발표를 드릴 거고요. 그럼 제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무엇을 추구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 학교 강의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좀 다소 길고 딱딱하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가급적 좀 쉽고 간결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동주민센터를 돕는 게 아니고 주민이 하고 싶은 일을 직접 할 수 있도록입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발의한 동행사나 안건에 대해서 주민들이 홍보를 하거나 참여하시는 일들이 대체로 많았습니다.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주민자치를 했다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형 주민자치회는 이왕이면 주민들이 직접 지역 문제에 대한 안건을 발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해보신 자치계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합의가 결정할 수 있도록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분과회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모임에서부터 내가 말한 하나의 아이디어가 점점 더 위원회의나 전체 회의, 주민총회를 거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토론하고 지지를 얻어가면서 나의 아이디어가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의해서 동네에서 주민 다수가 동의하고 지지하는 의제가 만들어지도록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원만 아는 게 아니라 주민 모두가 아는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입니다.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는 위원분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도 주민분들이 그분들의 수고를 몰라줘서 서운하신 경우도 많았고, 반대로 주민분들은 주민자치위원회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서로가 서로에게 섭섭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공개 모집도 하고 위원들을 주민총회를 열어서 위원이 아닌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온라인 투표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주민들 속에서 인정도 받고 효용도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5년간 서울시에 있는 많은 자치구에서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설립되고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서대문구를 포함한 2단계 11개 자치구 시범동 평균 활동 실적 같은 겁니다. 여기 있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많고 다양한 주민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전 사실 이런 실적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동네에서의 사람들과 지역사회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제가 가장 애정하는 3가지 성과를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의 이웃 관계망이 더 튼튼해졌습니다. 그 경제협력개발기구, 우리나라도 가입을 해 있죠. 거기서는 그 베럴 라이프 인덱스라고 해서 회원 국가들의 사회의 질을 이렇게 측정해서 발표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체성 지수라는 것도 있는데요.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웃이 있습니까? 라는 걸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OECD 평균이 한 90% 정도 됐고요. 우리나라는 많이 낮고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였습니다. 근데 슬프게도 서울은 대한민국보다 더 낮고요. 근데 그 해에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에 참여하신 분들은 OECD 평균보다도 높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OECD 회원국 5위 안에 드는 수준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에 OECD 평균은 3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좀 더 떨어졌고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입니다. 회원국이 2개나 늘었는데도 또 꼴찌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다행히도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고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에 참여하신 분들도 조금 더 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마을계획이나 주민자치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 활동을 통해서 이웃들의 지지망이 더 넓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의 문제를 참거나 민원을 넣지 않고 이웃들과 해결하는 주민들이 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참여 이전과 이후에 생활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사전에는 주민자치에 참여하시기 전에는 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참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활동 이후에는 이웃들과 함께 공동으로 해결하는데 동참하거나 주도한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민관 협력 수준이 더 높아졌습니다. 동네에서 동주민센터와 주민의 협력 수준이 다음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민자치회 활동 이전과 이후에 여쭤봤는데요. 그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동원부터 오른쪽에 있는 권한위임으로 갈수록 더 높은 협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수로 글자를 안 넣었는데 빨간색이 주민자치회 활동 이전이고요. 초록색이 활동 이후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보시면 활동 이전에는 왼쪽에 있는 동원이나 정보 제공, 의견 청취 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활동 이후에는 오른쪽에 있는 높은 수준, 예를 들면 파트너십이나 권한이임이 많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민자치는 주민들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민관 협력까지도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5년간 남다른 성과를 얻어왔는데 이런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은 어떤 난관을 마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욕이 소진된 만큼 활동 부담이 너무 크기도 했습니다. 여기 있는 두 가지 표는 서울시 주민자치회의 위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회의를 하고 의제 중에 주민들이 직접 실행해야 되는 의제 비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주민자치위원이면 주 1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됩니다. 아무리 동네를 위한 좋은 일이라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참석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주민주도형 의제 비율이 7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뭔가를 내가 이야기를 하면 10개 중에 7개는 직접 실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데 그걸 가로막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의 활동이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량인가,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의결을 하고 주민들의 합의를 형성하는 기구인지 아니면 실행까지 꼭 다 해야 되는 기구인지, 더 나가서 정말 좋은 주민자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두 번째로는 오늘 모든 축사와 그리고 저기 센터장님까지도 동영상으로 인사를 하신 만큼 코로나19가 우리 사회 모든 곳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주민자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대유행하면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의 활동을 중단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하라고 방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곳에서 주민자치의 활동을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고요. 그때 예년에 하던 성과평가 설문조사를 올해도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있는 그래프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코로나 시기에도,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결정을 주도했는지, 그리고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합의 형성은 잘 이루어졌는지, 실질적인 주민자치는 이루어졌는지를 물어봤는데 대체로 코로나 시기에도 주민분들의 만족도는 6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었으니까 괜찮은가 보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2019년에 똑같은 거 조사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즉 코로나 이전에요. 대면으로 주로 활동하실 때 그때에 비하면 크게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의 활동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지 않고 비대면으로나마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시지만 대면에 비해 보면 만족도는 많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코로나19를 다 겪어보신 상황에서도 방역안전과 민주적 의사결정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여쭤봤더니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분들이 왼쪽 그래프처럼 많았고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코로나를 생각하면 방역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생각했는데 이 결과는 방역안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걸 명분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희생하거나 위축시킬 수는 없다라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참여가 오른쪽에 있는 동그란 그래프를 보시면요.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전과 차이가 없다가 대체로 비슷한데 부정적이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완할까요? 라고 여쭤봤을 때 80%가 대면 참여를 확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쯤에는 지금 진행 중인 일상회복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상회복이 되면 백신도 많이 맞았고 대면 참여를 확대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예전처럼 또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이런 의견들을 봤을 때는 최대한 가능하게 대면 활동을 하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 비대면 활동으로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 다음 과제는 그 왼쪽 위에 있는 그 행정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부터 서울시가 주민자치회 자치구 사업단, 동자치 지원관, 주민간사에 대한 예산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지만 현장에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요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데요.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자치구 사업단은 공통사업, 조직운영, 공통사업, 그리고 주민자치 지원 같은 세 가지 영역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지원 업무를 엄청난 업무량으로 해내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자치구 사업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지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게 되고 그건 주민자치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아래에 있는 표를 보시면 지난 성과평가에서 주민자치의 활동 만족도에 따라서 불만족 집단, 보통인 집단, 만족인 집단을 나눠보면 그분들이 지원 주체에 대한 만족도도 각각 2점대, 3점대, 4점대로 올라갑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지원 주체가 해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 만족도에 아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1부에서 논의한 그 민간협력체계 재구축이라는 그 전체적인 상황 안에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운영 지원 축소로 인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중요한 지원들이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역할 분담이나 재편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고 이제 그럼 앞으로 주민자치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직까지 고민이 부족해서 오늘은 좀 원론적인 내용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예.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꿔보자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약간 매뉴얼을 따르는 시범 실시 단계였다면 이제는 지난 5년간의 경험과 성찰을 따르는 안정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매뉴얼을 먼저 찾아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쌓은 경험과 성찰을 더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다양화, 현지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시범 실시 단계였을 때 가능했고 필요했던 것들은 좀 과감하게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동 부담이 실제로 과도하다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과감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자치계획의 의제 수도 자치계획이 무슨 한정식은 아니니까 꼭 가지수가 많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꼭 필요한 개수, 필요한 것들로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한편으로는 서울시나 자치구가 제공하는 사업비도 꼭 다 써야 되는지 저희가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 해에 자치계획이나 주민들이 필요한 만큼 필요한 데 쓰는 것들로 저희가 간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로 그렇게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더라도 주민자치회를 즐겁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기본은 꼭 지켜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새롭고 다양한 주민들이 계속 참여하는 것들은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지만 뒤집어 보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에게 좋은 자극이고 활력이고 그리고 배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회의의 횟수보단 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회의에서 내가 거수기가 된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순간 주민자치의 활동에 대한 매력을 잃으실 수 있는데요. 그런 기본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운영지원 단계적 축소는 분명히 위기입니다. 하지만 그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주민자치의 사무국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서울시의 사업비 지원 축소도 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이참에 주민들이 직접 사업비를 실행해야 되는 그런 의지의 비율은 줄여보고 대신에 이미 예산이나 계획이 책정되어 있는 서울시나 자치구의 사업에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지의 비율을 높여보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미 조성이 예정되어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 아니면 버스의 노선을 어떻게 옮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으로 의제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서울형 주민자치회가 지금의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불러주시면 조금 더 진전된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저보다 말이 빠른 사람이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신 것 같고요. 사실은 앞에 일부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주민자치의 현황, 또 전체 자치구, 또 서울형 주민자치의 특색을 녹이셔서 좋은 말씀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러면 서대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좀 긴장도 지금 되고 계시고 또 줌에 계신 분들도 막 또 궁금도 하시고 저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아는 분 계신데 막 반갑기도 하고 떨리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요. 사업단에서 오늘 성과공유회 열린 수다회를 준비하면서 1번의 목표는 뭐였냐면요. 절대 재미없게 안 하자였어요. 이번 판은 주민자치회가 노잼을 좀 극복해보자. 가급적 말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본도 없고 리허설도 없이
오늘 저랑 이렇게 호흡을 이 현장에 계신 7분의 위원님들과 또 주민분들이 맞추고 계시는 거라서 여러분들도 긴장 푸시고요. 또 잘 들어보시고 들었던 얘기들 중에 또 같이 의견 나누시거나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은 또 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현장에 계신 우리 7분 긴장 푸시고 말랑하게 재미없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서울형 주민자치의 성과와 미래를 바탕으로 그러면 우리 서대문은 우리의 주민자치의 미래를 이제는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말할 때가 됐다. 바로 그 내용으로 오늘 성과공유 2부가 기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민자치의 활동을 돌아보니 이런 제목으로 저와 함께 주민자치의 처음에 여러분들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만나시고 또 활동하시고 경험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진솔한 이야기, 좀 아픈 이야기, 속상한 이야기, 서운한 이야기, 아쉬운 이야기, 하지만 참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 함께 돌아가시면 저와 함께 주민자치의 처음으로 한번 상상을 회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주민자치를 만나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 남가자 이동의 박혜룡 회장님께서 첫 번째 포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박혜룡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남가자 이동 주민자치의 박혜룡입니다. 네, 저는 그 오랜 군생활을 하고 전역한 후에 잠시 사회생활을 하고 작년 연말에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그 지역 활동이라든가 그 이전에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든가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저처럼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처음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 주민자치 그 감수성 교육을 받을 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겠구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제가 군에 입대해서 처음 교육 훈련을 받을 때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소회는 그렇고 그 주민자치회 일을 하면서 우리 또 자치회 차원에서 좀 느꼈던 즐거운 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고 우리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그 마을을 한 바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다른 동과 틀게 우리 동네는 그 남가자 이동 뉴타운 아파트 단지와 또 저층 주거 지역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주민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위원이 돼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그 의제 발굴, 그 다음에 각종 워크숍, 마을 자원조사, 또 주민총회 이 어려운 과정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을 때 힘들지만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의제활동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후반기 의제활동을 할 때는 다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아도 그 분과원들이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제 적격성 검토를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자치위원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지난 9월 서대문 마을 가꾸기 활동을 하면서 그 시작 단계부터 동행정 그리고 동네 직능 단체 그리고 환경보호 전문가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계획을 하고 또 우리 남가자 이동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어떠한 식재가 필요한가 해서 황금 소철 나무를 선정을 하고 올해 같이 식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식재를 해서 주민이나 방문객들이 밝고 아름다운 우리 남가자 이동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실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또 같이 하면은 더 발전된 마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가 줌을 보니까요. 남과자 이동의 간사님과 남과자 이동의 몇몇 위원님들이 함께 긴장하고 계신 게 보여요. 우리 회장님이 잘 하실라나 이런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미 여러분들 이심전심 한 팀이 되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덕분에 처음으로 지역에 오셔서 새로운 주민들과 어울리시고 또 기존에 경험 있으신 분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또 좋은 경험, 또 특히 다른 단체와 협력했던 경험이 참 의미 있었다,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재미가 정말 꿀인데 이런 거를 못하는 아쉬움도 있으셨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현장에서 본 사업단과 지원관도 사실은 좀 많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홍제 3동 지원관님이 아마 좀 해주실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상희 지원관님? 아, 네. 사실 오늘 제가 여기에 나올지 일주일 전에는 몰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이 주제로, 그러니까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줄 몰랐는데, 사실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본과장님들, 총무님, 그리고 임원진 분들과 함께 지난 1년 동안 활동하시면서 어떤 게 좀 어려우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근데 되게 재밌게도 어떤 게 좋으셨냐라는 거에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어려웠던 게 뭐냐라고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이 된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이 느끼시기에도 주민자치회의 구성원들, 활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만의 사례는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동의 내용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가장 연세가 어리신 분이 23살이시고 가장 연세가 많은 분은 77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50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0년이면 강사님 바뀐다고 하는데 벌써 5번이 넘게 바뀌는 그런 세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또 이분들이 살아왔던 방식이나 또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들이 다 다르신데, 이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공통된 규칙을 세칙이라는 걸로 만들기도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더더구나 바쁘셨잖아요. 임원 선출하시고 나서 이제 뭐 좀 해보려고 했더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어서 활동을 또 다 못했어요. 그리고 또 짧은 기간 동안 한 2달 정도 기간에 의제 발굴 막 구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하고, 그리고 뭐 총회까지 했더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고 뭔가를 해결하기도 쉽지 않은데 해야만 하는 과업들은 되게 많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많이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원래 이게 동네에서 목소리 크신 분들이 이제 하자는 대로 하는 경우들이 많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에 좀 불만이 있으셨던 분들이나 혹은 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내가 이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해결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사퇴를 하시기도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 계시는 분들도 되게 속상하시고 이걸 어떻게 다독여야 될까 고민도 있는데, 근데 또 큰 문제는 다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야지 서로 이제 오해도 풀고 하는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잔존하고 있는 채 이제 주민자치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내년이 1년이 남았는데 그런 고민들을 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끝나셨어요? 네. 여러분들 모두 다 공감되는 얘기시죠? 네. 주민자치회고 다 좋은데 우리 일단 서로 마음도 맞고 서로 좀 알아가야지 뭐라도 할 수 있지. 밥도 한번 같이 못 먹고 맨날 마스크 쓰고 만나야 되고 너무 속상하다. 그런 얘기들도 사실 현장에서 많이 있고요.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함께 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준비하고 풀고 고민해야 될 것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여러분도 아마 현장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내용이 아울러 있어서 아까 안현찬 박사님이 얘기하신 주민자치의 그 미래 또 개선,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해보겠습니다. 일단 열어놓고 여러분의 다양한 얘기들 좀 주제별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나서 우리가 함께 뭔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는 본격적인 활동들은 무엇이었냐? 바로 저희가 자치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주민자치회가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사실은 첫 번째 총회를 하시느라고 너무 애쓰셨을 텐데, 내년에 선거가 있다고 해서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회 의제 발굴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신 저희 홍제2동 홍제2 돌봄분과 이문자 분과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제2동 주민자치의 홍이돌봄 분과장 맡고 있는 이문자입니다. 통장 일을 하다 보니 이웃과의 소통을 위해 마을 제안 사업을 시작하였고요. 좀 더 폭넓은 활동을 하고 싶어서 구 참여 예산과 동주민자치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저희 분과에서는 15명의 위원님들이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세계적으로 나누어 활동을 하여 4개의 제안 사업을 신청해서 2개가 적격 판정을 받아 2022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지칠만도 한데 하반기에도 정말 지치지 않고 열정적으로 3번의 회의를 거쳐 6개의 제안 사업을 발굴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와 장마철에도 굴하지 않고 우산을 쓰고 홍보물을 들고 한 집 한 집 상가와 주민들에게 주민총회 안내와 마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였고 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신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땐 웃음꽃이 활짝 피로가 한 방에 풀렸습니다.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가장 힘들고 속상했던 사건은 10년이 넘은 지역아동센터의 낡은 환경 개선을 위해 센터장님과 협력해서 제안 사업을 제출하였는데 건물 소유주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되어 너무 아쉽고 허탈했습니다. 네, 고생 정말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조금 그래도 마음이 덜 좀 섭섭한 거는 선택이 되셔가지고, 그죠? 고생하신 보람이 좀 있으셨던 거. 그리고 좀 아쉬운 거는 되게 애써서 하셨는데 지역에 반대가 좀 있으셔서 안타까운 사건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주민자치회가 지역을 돌아보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시는 과정 좀 의미 있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문장 분과장님이 참여예산 얘기를 하셨어요. 서대문 특징 중에 하나가 동주민자치회와 동참여예산 회의 기능이 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실 자치계획 수립과 그 실행의 프로세스가 참여예산 일정에 좀 맞춰진 점이 있는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남가자 1동 부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참여예산 동구협의회장님이시기도 한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더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가자 1동 이수진입니다. 이문자 분과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저도 주민자치 활동 과정이 모두 즐겁고 보람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모두 의미 있고 특히 참여예산이 결합된 부분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과정이 참여예산 과정에 맞춰져야 하다 보니 피로도가 누적되고 나중에는 조금씩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주민총회를 앞두고서는 정말 영문모를 야반 도주까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올해 1년 동안은 동구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의 유기적 관계의 중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더욱더 저한테 절실하게 다가왔는데요. 아직까지 그 권한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동구협의회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와 참여예산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회와 연결된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주민자치회와 동구협의회 관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하냐, 어떤 구조가 더 합리적이냐 이런 고민들 끝에 사실은 결합이 된 거였던 거고, 동구협의회 기능이 잘 활성화되고 또 주민자치회와 정보가 잘 교류되고 또 그 과정에서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 프로세스들이 유기적으로 잘 엮일 수 있을 때 사실은 서로 더 좋은 그 성과들과 또 우리가 말하는 효능감
포만감들을 맛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좀 참여예산과 주민자치회가 결합돼서 활동하거나 운영되는 데 있어서 좀 방법들을 모색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에게 정말 지금 화두인 주민자치의 피로도, 이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또 뭔가 묘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전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셔서 저희 7월에 주민총회를 14개 동이 진행했습니다. 사실 주민총회 때는 모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너무 고생하시지만요, 특히 간사님들의 수고로움과 스트레스는 이루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사업단도 그 과정을 보면서 참 마음도 아프고 송구하기도 하고 눈치도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민총회 얘기 국가자 이동의 김영민 간사님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자 이동 간사 김영임입니다. 저는 다양한 지역 활동과 단체 경험을 하면서 간사가 되었습니다. 간사가 되고 나서 저희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마을 구석구석 투어를 했습니다. 저희 마을에 20년 이상 거주하신 분인데도 우리 마을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본 게 처음이라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신 게 기억이 나고요. 또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마을을 보고 나서 사업 제안서를 써서 저희가 주민총회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다고 할까요? 뭐 많은 의제가 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보람이 있었고요. 또 저희가 최근에 그 정크아트라 그래서 그린 이음 프로젝트로 또 페트병을 활용해서 마을 그 화단이 비어있는, 겨울에 꽃이 죽어있는 화단에 이렇게 꽃을 만들어서 심었던 것도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너무 간사 입장에서는 감사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단 한 번도 모든 위원님들이 같이 대면을 하면서 정기 회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성과 공유회만큼은 꼭 우리가 대면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무산되어서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점점 뭐 이렇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셨던 모든 위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못한 건 진짜 너무너무 서운하고 진짜 속상한데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간사 입장에 주민센터 안에 저희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민센터 직원분들께 또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여러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이렇게 관의 힘, 주민센터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는 부분이 다시 한번 저는 감사드립니다. 네, 간사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저희가 사실 주민자치회의 꽃을 주민총회라고도 많이 말씀드리고요. 단장들은 사실 그 얘기 많이 드려요. 여러분들 제발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주민총회까지는 꼭 참고 좀 견뎌주시면 그때 되면 조금은 보람이 있으시고 즐거우실 수 있어요. 이런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주민총회가 되면 사실 주민자치회가 비로소 뭔가 우리가 큰 거를 지역에서 함께 이뤄냈다. 그리고 고생한 보람으로 자치계획이나 예산들을 얼마를 선정했다. 그리고 행정과 함께도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해서 지역의 행사들을 잘 끌어냈고, 또 주민들에게도 주민자치를 많이 알리게 됐다는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되게 큰 주민총회 걸림돌이 사실 올해는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사실은 어떻게 될지 아직 미주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코로나는 비단 서대문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또는 전국 단위의 지금 문제이고 세계적으로도 팬데믹이라고 해서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 시점쯤에는 아까 서울연구원의 안현찬 연구원님이 얘기하신 코로나와 관련된 주민자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코로나가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혹시 또 이렇게 기회로 삼아서 조금은 변화된 좀 다른 방법의 주민자치 활동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주도성을 가진 활동들을 한 사례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안 박사님. 제가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전에 대면으로도 주민자치 활동을 해보시고 2020년 이후에 비대면으로도 해보신 11개 자치구의 그 시범동들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에 주민자치 활동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좀 몇 가지 좀 뭐 이렇게 인상적인 걸 말씀드리면 그 주민자치위원 한 분이 예를 들면 그 기간 동안 한 10번 정도 활동을 했다고 치면 5번은 비대면, 3-4번은 대면, 1번은 불참 요 정도 비율로 하셨습니다. 그 생각보다 서울시에서 코로나 대유행 때 대면을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이라는 것들이 안 받쳐주고 간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대면으로 모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 정도 비율은 대면으로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실 비대면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 돼서 좀 웃지 못할 일들도 많았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사실 방역 조치가 제일 잘 된 공공시설부터 먼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과회의를 예전처럼 우리 집에 누구 불러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은평구의 어떤 주민자치위원부는 지하에 아예 공간을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서 하신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을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면서 보통 저희가 화상회의를 줌이라는 앱으로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공에서 유료 계정을 사서 주민자치위원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무료 계정으로 하셨어요. 근데 무료 계정은 시간이 40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회의를 무조건 40분에 맞춰서 하셨던 경우도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제 사전 준비가 부족했지만 하다 보니까 비대면 준비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른 구의 자치구 사업단이나 동자치 지원관분들 말씀 들어보면 비대면 회의를 준비하는데 대략 대면 회의보다 노력이 3배는 든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가령 예를 들면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직접 찾아가서 줌도 깔아드리고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려야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슨 회의록이나 무슨 정보 같은 거를 드려야 될 때도 잘 모르시면은 뽑아서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고요. 회의실이 여러 개가 화상회의가 열리면 리허설도 다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나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올해 서대문구에서 주민총회를 여러 군데서 하셨지만 다른 구에서 당연하고 다르게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주민총회를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은 비대면을 좀 선호하십니다. 아무래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일로 참석을 못해서 위원 자격을 박탈당했던 분들이 이제는 꾸준히 참석하시는 경우도 생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또 논의가 활발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너무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이렇게 2년 동안 우리가 잘 쌓아놓은 비대면 참여의 성과를 또 버리는 것도 아까우니까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잘 섞어서 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 정도면 될까요? 이상. 네, 원래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만 보셔도요, 여러분 사실은 의미가 있고 필요하고 우리가 활동을 했어야 하고 하는 맥락들이 반대로 돌아보면 그랬기 때문에 좀 아쉽고 섭섭하고 좀 더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또 준비가 필요한 이런 맥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 관련 사항도 사실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 우리가 좀 돌아보면 또 다른 기회와 변화의 지점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 온라인의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내면 물리적인 거 한계를 좀 극복해서 직장에서라도 또 출퇴근하시면서라도 또 개인적인 공간에서라도 좀 안전하게 함께 하실 수 있는 장점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함께 또 공론하는 것, 또 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었던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참여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분들이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점들은 좀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들을 좀 고민하시면서 변화를 모색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코로나까지 한번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올해 서대문에서는 조례 개정
또 사무국 시범 운영 같은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사실은 서대문구에서는 민관협력회의를 통해서 협치와 함께 꾸준하게 추진 과정의 논의와 또 민민, 민관, 또 관관의 협력들을 이끌어 왔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과 소회를 오늘 참석해 주신 이영희 협치 워킹그룹 리더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저도 여기 앉아서 계속 듣고 있으려니까 되게 좀 뭐랄까 딱딱하고, 네, 그런데 계속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되게 약간 이제 몸이 꼬일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기지개 한번 피고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 한번 기지개 좀 필래요. 네, 저는 이제 분과위원, 지금 남이동에는 분과위원이고요. 그 다음에 남이동에서는 예비자 7번입니다. 그리고 전에 천연동에서는 이제 자치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민간협력회의 리더로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동에서도 그렇고 이제 회장님들도 간혹 가다가 도대체 민간협력회의가 뭔데, 무슨 대표성인데,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구성된 게 시범사업 시작한 거는 위원님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시범동에서, 천연동이나 이런 시범동에서는 12월 달에 위촉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전에 8월 달에 이제 구성이 돼서 처음에 위촉 전 준비부터 이제 시작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것 중에 위촉식이 아마 제일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기억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위촉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12월 달에는 동별로 행사도 많고 구청장님도 되게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회의에서는, 행정에서는 구청장님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동장님이 대신 위촉을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간협력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치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위촉장을 주셔야죠. 아무리 바빠도 이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범동은 전부 다 그때는 대면식이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위촉장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이라는 게 행정에서 발의하면 보통은 행정 내에서 논의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의회에 가서 의회가 처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은 알고 있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활동을 쭉 하면서 동에서 위원님들이 이러저러하게 위원 연임의 문제라든가, 열심히 하는 사람 왜 더 참여할 수 없냐,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셨었고, 그 회의를 무려 16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사업단이나 행정도 그걸 하지 않아도 됐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되게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통장이 자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동별로 14개 동을 다 돌았잖아요. 그것도 아주 바빴던 시기인 주민총회를 준비하는 자치회도 바빴고 행정도 바빴고 모두 다 바빴던 시기였지만, 그렇게 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실은 이제 수정이 많이 돼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정리해서 동별로 이렇게 시범을 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잘 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결국은 참여를 하는 민간의 입장, 회장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간사님 입장에서 얘기하고 참여하는 분과위원 입장에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려들, 현장에서 생기는 우려들에 대해서 함께 결정하고, 그리고 저희가 전동 확대할 때도 지금 서대문구는 전동 확대가 됐잖아요. 그때 예산도 사전에 미리 행정이랑 이 민간협력회의에서 논의해서 충분하게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돼서 안정적으로 전동 확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간협력회의를 쭉 해보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과정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얘기하니까 회의 때 되게 길어지고 힘들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자치회 할 때도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뭔가를 합의를 하고, 역할분 행정은 행정대로
민은 민 사이의 의견 참여예산위원회와 또 동구협의회와 동자치회와 이렇게 연결되는 민 사이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서대문구 주민자치회는 서대문형이라고 할 만큼 서울형 그 주민자치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서대문형이라고 할 만큼 나름대로 한 길 한 길 걸어왔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가장 열심히 해주셨고 또 그 전체의 방향을 함께 논의한 참여예산팀, 그 다음에 주민자치사업단, 센터, 자치운영팀, 마을팀, 그리고 회장 역할, 그 다음에 간사 역할, 그 다음에 각 단위에서의 지원관 역할 이런 분들이 함께 논의하니까 되게 많이 풍부해졌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2023년도의 의제를 위해서 참여예산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미리 동에서 의제 발굴하고 동담당자가 부서에 협의하고 부서의 배분협의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부서들이 잘 받아서 의논할 수 있게 한 이 과정도 이제 그런 민간협력회의 속에서 논의돼서 만들어졌다는 거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서대문은 특히 이제 행정의 협력, 민관 협력이 잘 돼 있었고 또 협치와 연계되면서 주민자치회가 저희 시범동 때부터 힘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서대문에서 서대문 활동만 하고 계셔서 사실 체감하지 못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이 다른 자치구의 활동이나 사례들을 보거나 또 교육을 가서 접해볼 때는 정말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한테 잘해야겠다. 정말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회장님 같은 분들 없으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민자치회는 참 괜찮다. 그리고 참 주민자치회 해서 그래도 일하는 걸로 또 우리가 가고자 하는 주민자치 방향으로 많이 그래도 함께 이렇게 발을 맞춰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 뿌듯함이 사업단에게도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조례 개정할 때 9차? 10차? 이렇게까지 갔었죠. 정말 회의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 조례를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조례 관련해서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덕분에 그리고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개 동에서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주셔서 사실 민관협치형 또 구의원님과 함께 잘 전개된 협력 모델의 구 조례를 개정한 것은 또 저희도 굉장히 우수한 사례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자, 구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나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그런데 동 현장에서 보시는 또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어떠셨는지 한번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요. 주민자치회 위원님은 아니세요. 그래서 약간은 주민자치회보다는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그렇지만 주민자치회 하반기 실행 과정이라든지 또 운영 과정을 보시면서 느꼈던 소회를 바탕으로 천연동의 권선희 사무관사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부인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무국 운영을 통해서 내부인이 또 되어가고 있는 권선희 천연동 사무관사 권선희입니다. 우선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을 뵈면서 마을에 애정을 가지시고 눈길 하나 그리고 손길 하나 마음 하나하나 힘을 보태주시고 그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의제를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에 꼭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선거법이나 예산제도 또 행정의 의제 적격성 여부 검토 같은 것들 그리고 기부금이나 수입사업 같은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또 현재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발로 띄워주시고 애써주시고 또 선정하신 주민총회의 결정사항들이 또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돌아오는 것이 또 많은 아쉬움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수진 부회장님께서 야반 도주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그 야반 도주와 함께 사실 현장에서 가장 이제 힘들어하시고 볼멘 소리가 나오시는 얘기가 자치계획을 만들고 또 주민자치회가 하면 지역을 바꾸는데 큰 뭐 보탬이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안고 시작했는데 정작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에는 너무 제한이 많다, 너무 규제가 많다, 우리의 권한이 확대되어 있는지 사실 체감은 잘 못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것들, 또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4년 차 넘어가는 이 시점에 사실 여러분들 마음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들을 모아서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서대문 주민자치회 내일을 우리가 한번 좀 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요, 저희가 미리 여기 참석하신 패널분들께 그러면 서대문 주민자치회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내일은 어떠면 좋겠어요?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어떤 상상이 되세요? 하고 좀 미리 받았고요. 그것들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한 7개 정도로 추렸습니다. 자, 첫 번째, 박효령 회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일을 하면서 두 가지 일을 개선되었으면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한 법제화가 돼서 그 주민자치회가 시범적 사업의 수준을 벗어나서 그 법률 속의 임무와 역할 그리고 인원과 예산이 명확히 명시됨으로써 주민자치회 활동이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회 사무국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간사 1명으로 회의 준비, 회의 일지 기록 및 정리, 회계 업무 수행, 문화활동 지원, 각종 행사 준비, 주민자치위원 관리, 동 담당과 업무 협조 등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주민자치위원은 어떤 행정적 전문가도 아니고 또 어떤 사회 조직 속에서 꼭 일을 하다 온 사람이 있는 것만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서투를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보강되기 위해서는 사무국 인원을 보강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는 보다 안정적인 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남가자 이동의 박효령 회장님이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시는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강력히 요구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하시는 맥락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하는 거다. 그래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 또 잘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면 좋겠고 강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수진 부회장님, 야반 도주를 고민하셨던 우리 이수진 부회장님이 또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만 혼자가 아닌 다수가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의견차와 갈등을 극복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성숙하면서 함께 활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성숙하고 우리의 관계망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외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만한 행복감을 느꼈었는데요. 최근에 남가자 일동 주민자치회에서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자주 얼굴을 보지 못한 위원님들의 아쉬움을 달래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까라는 고민이 대두되었고요. 이런 과정에서 하인철 남가자일동 동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합창을 위원들과 함께 다 같이 불러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행정과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모두 함께 합창과 율동 연습에 몰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이걸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그 합창 영상이거나 그런 율동들은 아니지만 저희한테는 저희 남가자 일동 행정팀과 50명의 주민자치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가슴에는 아주 끈끈하고 단단한 그 관계성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주민자치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성적 역량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감성 역량도 같이 성장시켜서
다양한 단체, 지역단체들과 또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망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 또한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우리끼리 일단 좀 마음을 모으고 서로 좀 위로하고 돈독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지역에서도 좀 퍼져나가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다양한 자원이나 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 고생하시는데 사실 지역에서 주민자치회 정말 잘한다, 필요하다,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저희가 많이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여러분이 하나둘씩 생기시면 사실 그것만큼 여러분에게 내가 주민자치회 하길 정말 잘했다, 이런 동기가 되는 것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수진 부회장님이 얘기하신 주민자치회가 정말 주민 모두가 알 때까지 열심히 우리부터 잘해보자, 이 말씀 좀 새기면서 남가자 일동 올해 성과 공유의 합창이 멋지게 하모니를 이루고 지역에서 울림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고민이실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이영희 리더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아까 그 분과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속한 분과가 이제 빛이 나는 모모동 이런 분과예요. 그런데 그 분과 회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비대면식이라서 더 많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언제 회의합니다 그러면 댓글을 별로 안 다세요. 그러니까 분과장님이랑 총무님이랑 일하시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분과 내에서 두 분이 이제 연락 담당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이제 토요일 날 모이기로 하고 나서 연락을 열심히 해가지고 3명, 5분이 모이다가 그 토요일에 딱 10시에 11분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분과장님도 그렇고 총무님도 사실 그날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셨지만 나름대로 그 여건이 안 돼서 계속 못 만나다가 그렇게 대면으로 만나면서 서로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까 아우 형님이셨네요 막 이런 분위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데 한 분이 총무님과 이제 열심히 작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느끼는 점을 한 분씩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다 얘기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제천에 휴게 가능한 문화 계단을 만드는 거, 요 홍제천명 그 의제였는데 그거를 아이 입장, 부모 입장, 어르신 입장, 그 다음에 운동하는 사람 입장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훨씬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 분과 모임 자체가 공문장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과 모임이 되게 활성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아까 이제 안현찬 연구위원님께서 연구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혼자 다 얘기하고 정리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거수기 하는 거 아니고, 이렇게 사실은 함께 참여해서 내 의견도 얘기하고 그 의견이 그대로 의제에 담기는 과정을 통해서 아,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거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과가 활성화되는 게 공론장이 또한 활성화되는 거고, 그럴 때 사실은 그렇게 새로 위촉하는 그 위원님들 중에 분과 활동하다가 요번에 교육 받으시고 다시 그 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까 안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주민자치가 새로운 분들이 여전히 들어오고 그다음에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자치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도 다 같으시죠? 사실 주민자치회나 어떤 조직이나 모임이든요, 기본은 참여예요. 참여가 잘 기반이 되고 활성화되지 않으면 재미도 없고요. 더 지치고 힘들고 의미도 없고, 특히나 주민자치회 같이 역할이 명확하게 또 공적으로 있는 데들은 더 어렵지 싶습니다. 최근에는 주민자치회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 논의 중에서도요, 공론장의 기능은 주민총회만이 갖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분과 단위에서 일상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만나고 소통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편하게 하시고 작당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이 사실은 바로 의미가 있는 공론장 기능을 통한 자치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다 분과들 하고 계시잖아요. 조례사항 1개 이상 분과 다 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분과별로 좀 재밌게 참여도 좀 활성화하시고 좀 어울리시고 주민들을 알아가시는, 지역을 알아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이문자 분과장님이 가장 하실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그 얘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애정 있는 주민이 주도해서 마을의 변화를 바꿀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과 만나고 어울리며 주민 스스로가 마을에 필요한 공간 확보와 주민을 위한 화합 프로그램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좀 더 생기 넘치고 활발한 주민자치 활동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주민자치는 한마디로 말하면 자리이타의 마음을 실천하는 곳이라 생각됩니다. 자신도 타인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위원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일 적극적으로 박수를 받으실 멘트셨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사실은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보람도 있으셨고 아쉬움도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함께라는 단어가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함께, 앞으로 얘기하신 앞에 분들이 얘기하신 것들을 우리가 잘 담아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좀 과감하게 용기를 내야 될지 우리 이상희 지원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하기 전에 여기 화면이 자꾸 보이는데 사진이 자꾸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희 동의 홍제삼동 광미자 감사님이 고정된 자세로 계속 저희를 바라보고 계셔서 되게 힘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긴장하신 거예요? 우리 지원관 잘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네. 이 얘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정말 저희 주민자치위원들 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나 진짜 많은 활동 하시는지 저희 감사님도 그렇고 지금 다 영업장에서 가게에서 다 듣고 계시거든요. 정기에 못 오시면 그렇게 들으시기도 하고 정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이제 회의에 오시고 분과도 참여하시고 하는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서 가장 이제 달라지게 됐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시적인 기간 동안 그 동자치 지원관을 동으로 파견하게 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로 제가 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임원진 분들을 만나거나 위원님들 만날 때 이 제도가 잘 성공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을 지원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라는 것 되게 많고 이분들은 너무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마을에게 뭔가 성공의 기회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잘 만들어 드리고 어쨌든 회의도 막 하고 그런 시간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위원님들이 진짜 결정하고 만드신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자꾸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방식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인원들이 임원진들 혹은 가장 많이 실무를 하시는 간사님과 또 이제 중책을 갖고 계시는 회장님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50명 전원이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결정하고 이것들을 했다라는 생각이 하고 계신가? 라고 약간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며칠 전에 저희가 성과 공유회를 했었는데 저희 동에서 약간 망했습니다. 너무 길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좀 좋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렇게 길어지고 피곤하게 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라는 걸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얘기도 해보고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 제도를 잘 성공시키기 위한 역할로 와 있는 그 동자치지원관이지만 제가 뽑았던 키워드는 주민들이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기 위해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의 특색 중에 하나가요. 참 많은 다양한 주체가 결합돼서 함께하는 게 참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주체가 누구 하나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에도 동에 가서 주민자치위원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셔서 사실은 열정과 또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셔야 되는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은 프로세스를 보시면서 약간 훈련하고 또 동의 경험을 쌓으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조금은 동에 맞게 또 주민자치회를 고민하시면서 사실은 나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고 또 그럴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뭔가 배려를 해드리고 또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나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방금 이상희 지원관이 한 얘기처럼 실패할 수 있는 기회 또 시간 이런 얘기들은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그리고 무엇부터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를 좀 고민해 보면서 앞으로 주민자치의 미래를 좀 담아내는 것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아울러서 그러면 또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좀 무엇들을 더 고민해야 하는지 아까 권선희 사무관사님이 하신 얘기 좀 더 보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주민자치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주민자치회의 주체성을 높이는 교육들, 뭐 동기부여 교육 같은 거나 또 회계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속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런 주민자치회의 그 다양한 경험과 시도들이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직접 의제를 바탕으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정말 중요하고 또 많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경험과 또 현장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자치회의 실행력이 강화가 되고 또 자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자치회 모두 처음이에요, 여러분. 누구 하나 처음이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그만큼 첫 삽을 떠서 바닥에서 뭔가를 다져가고 만들어 간다는 거는 힘도 들고 또 그만큼 의미도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경험이 쌓이면 어쨌든 좋아집니다, 여러분. 얼만큼,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냐가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하는 시간 그리고 함께하는 경험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힘이 될 거라는 희망 좀 여러분 가지시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잘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찬찬히 조금 알차게 하실 수 있는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또 우리가 프로세스와 관련된 얘기들은 좀 해봤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또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 또 사무국에서 열심히 간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북과장이동 김영린 간사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간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주민자치회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생업이 있는 주민들이 이렇게 지속적인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정책적인 지원이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예산 축소와 지원 축소를 예산 삭감하고 지원 축소에 대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 열심히 피켓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보고 이런 어떤 소리를 내보자고 했는데 다른 동 14개, 서대문구 14개 동 모두가 때로는 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또 주민자치회가 또 지방자치법 개정과 법제화를 아예 통해서 이게 안전된 탄탄하게 성장해 갈 수 있게끔 지원이 잘 되었으면 이 간사 마음에 간절하게 바랍니다. 네, 간사님이 굉장히 거국적인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돌아보며도 보셨었지만 사실은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 하고 싶은 거
중에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제화 부분이 풀려야 해결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실 정치나 정책은 바뀔 수 있어도 주민들의 참여, 또 주민들이 함께 결정한 의사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협치의 마인드, 또 민선의 취지는 손상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마 의견이시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렇게 총 7가지를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모아봤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하는 것, 그리고 주민 모두가 알 때까지 참여가 벅차지만 수기하자, 그리고 지역을 바꾸는 자치계획, 그리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 경험이 쌓이면 과정도 계산된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 정책, 환경의 전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오늘 7분이 조근조근 천천히 모아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혹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 또 혹시 궁금하신 거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줌에서 먼저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센터장님 손 드신 거죠? 네, 손 들었습니다. 네네. 네, 이제부터 제가 다른 분이 됩니다. 손을 드시나를 잠시 기다리다가 여기서 말씀 못 하실 분이 저한테 개인톡을 몇 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을 같이 보고 있는 중인데 아까 1부의 발표에서부터 시작해서 2부의 내용까지 언제 저렇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느냐고 참 새삼스럽다고 그러시면서 알고는 있는데 실행이 안 되는 거였군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다 답을 드린 내용도 그렇고 제 생각도 그렇고 어떤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특히 그 조직이 어떤 동질한 이해를 가진 집단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이해도와 훈련되지 않은 주민들까지를 포함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이상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오늘 연구에서도 많은 워크숍들을 통해서 모으셨던 그 FGI를 통해서 의견을 모으셨던 내용과 또 오늘 패널들이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을 들어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가고 있기도 한 주민자치회의 이상이나 방법론들을 실현해 나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함께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고요. 예, 제가 개인톡 받은 내용을 좀 나누고 싶어서 손을 잠깐 들었습니다. 네, 긴장했어요. 개인톡으로 불만을 전달하신 분이 계셨나 해가지고 말이 빨랐나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네, 사실은 다니다 보면요, 동병상련 그리고 이심전심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연상하게 됩니다. 사실 현장에서 같은 프로세스를 비슷한 역할을 하시면서 소화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소외는 사실 공감대를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공감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 또 함께 풀어야 할 고민들을 담아내는 것이 우리 앞으로의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줌에서 혹시 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유튜브에 올라오셨던 의견 겸 질문을 제가 잠깐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 이동의 김봉남 위원님께서 자치회가 자치계획 수립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단체가 아니라 주민의 일상적인 자치활동을 하는 등 활동 및 사업 범위를 무엇에 두느냐 등 자치의 방향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변화하려면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준비들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이런 거는 좀 뒷받침이 되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우리 한 번 더 부를 분이 계신 것 같죠? 네, 서울연구원의 안현찬 연구위원님. 자, 요거와 관련해서 정책적인 변화들을 시도한 사례가 있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노력을 서대문에서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세요. 예, 안현찬 리포터입니다. 농담이고요. 아니 아까 제가 좀 말하고 싶었던 거를 저기 앉아 계시는 패널분들이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특히 더 보탤 건 없고요. 그 이제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업비나 여러 가지 예산을 좀 더 안정화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서 보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 세종시 예산의 공동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안정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사업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울보다 조금 더 진전된 국내에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이제 제안했던 거는 사실 보조금을 계속 받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마치 그 물고기를 잡아주기보단 그물을 주라는 말이 있듯이 주민자치회가 스스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을 이렇게 뭐 이건 사업비는 되고 운영비는 안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주민자치회가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런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든가 다른 법들의 좀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장기적인 과제이긴 하지만 조금 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재정 구조를 갖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좀 현장에서도 계신 분들이나 저같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좀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요 정도면 될까요? 예. 네, 혹시 그 지금 주신 의견에 보태실 분 있으실까요? 오늘 어찌나 안현찬 연구위원님을 잘 섭외했던지 제가 뿌듯합니다. 네. 계속 서 계십니다. 예, 서 있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면 유튜브에 한정희 협치 민간 의장님이 남겨주신 의견도 제가 간단하게 전달드릴게요. 질문은 아니고, 자치동마다 주민자치의 폭을 넓혀 다양한 주체들과 논의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부담 없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줌에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7분들이 모아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에 사실 여러분들의 고민과 마음이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우리 그 줌 패널들과 함께하는 열린 수다에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년 주민자치 성과 공유회도 되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년에 여러 가지 선거 영향으로 신년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올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셨다는 인사, 그리고 또 앞으로 새해에도 잘해보자는 인사를 전해주시러 온 분들이 계세요. 저희 연례개동 주민자치회 회장단 원례회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장단 원례회의에 대표 천연동 김은선 회장님과 박미선 연희동 회장님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드린다고 하십니다.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은선 회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대문구 성과 공유회를 하게 됨을 너무너무 진심으로 같이 함께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참해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셔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참여하신 위원님들, 회장님들 모두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줌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너무 지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동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사 한 말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부 처음에 지금 협치 민간의장님이 줌으로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서대문 주민자치회에는 9단위 민간협력회의가 있고요. 이 민간협력회의는 협치의 그 동주민자치 기반 활성화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와 함께 겸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자리의 성과 공유회도 그 지역혁신 계획 안에 있는 성과 공유회와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줌이지만 한정희 의장님 계시면 저희 인사말 잠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서대문 협치의장 한정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14일 날 제가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성과공유회 할 때도 토론회를 겸해서 해서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오늘도 이제 저희가 뭐 민간협력에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를 함께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하나보다 하고 들어와 보니 세상에 이렇게 열린 수다회를 통해서 이 연례개동의 주민자치회가 지금 걸어온 그 발자취를 보면서 정말 감동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역시 서대문구는 살만한 동네입니다. 저도 여기에 제가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반백년을 살았다고 제가 처음에 협치의장이 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14개 동에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걱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 보면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졌는데요. 진짜 서대문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열정을 갖고 사랑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서대문구가 잘 돌아가겠구나 이러한 또 하나의 희망을 좀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들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오늘도 아까 우리 민현범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딱 꽂혔는데 작당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작당도 여러 가지 작당이 있는데 우리가 살만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작당하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재미난 작당을 해서 이게 마을의 사업으로 또 이어지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공유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열심히 일해주시는 주민자치 여러분 너무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서대문구의 지역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그 의장으로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고 동구협의회 그리고 또 지금 오늘같이 우리 동주민자치회 그리고 또 참여예산위원회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우리 이걸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더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저희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주민자치회 협치위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내일은 저희가 협치 성과 공유 파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다 모두 유튜브로 접속하셔서 또 한 번의 감동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멋지시고요. 앞으로도 신년에도 정말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깨알 협치 성과 공유의 홍보까지 잘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대장정에 2021년 서대문 주민자치 성과 공유에 맞춰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들 들어보시면요. 사실은 이제는 주민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하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더 의미 있게 중심을 잡으면서 활동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지원, 어떠한 협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건의하고 얘기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보려고 하는 노력들, 시도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방향과 고민 또 그리고 활동들에 사업단과 자치행정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고민하도록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좀 싱숭생숭하고 많이 우울하지만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민자치의 동별 성과 공유에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새해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모두 나오세요. 회장님들도 나오셔서 인사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회장님 이리 오세요.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